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법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네. 네, 이분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십니다. 예, 헤드헌팅 전문 기업의 대표님이신 최원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스카우트 대표를 있는 최원석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네.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짜잔. 네. 오, 비서직 지원자이시네요. 그러게요. 여자분이시고요. 그러게요. 심리학과를 전공하셨어요. 학점이 높아요. 오. 3.94 학점. 3.94. 네. 언어, 토익이 775점. 네. 경력으로는 모교, 교학과 사무 업무를 맡으셨고 저기 조교란 뜻이에요? 사무 업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 경영 지원 같아서 조교 업무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원 비서로 3년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야. 이미 비서 경력이 있으시네요. 그렇네요.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비서 1급. 비서 1급도 있군요. 컴퓨터 활용 2급, 예. 워드 프로세서 2급, 이화여자대학교 전문 비서 과정을 수료하셨네요. 어허유, 대단합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미 3년의 경력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직을 고민하는 분인 건가요? 옵니다, 좀. 예, 제가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분이 네. 기혼인지, 그러니까 미혼인지, 이제 기혼이라면 이제 육아휴직을 하셨는지, 휴직 기간이 있는지, 그 네.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이가, 네. 그리고 비서직 지원자 여성분이 그래서 외모 이미지 증명사진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걸 유추해 볼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네. 그랬을 때 지금 이직을 고민하는 분은 맞고 지금 아마 이런 고민할 겁니다. 계속 비서로 가야 될지 다른 직무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전공은 좀 심리학과지만 비서 직무에 관한 이 자격증이나 수업 이건 꾸준히 들어오셨네요. 네. 비서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한우물만 봤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다고 대단하십니다, 하는데 진짜. 그런 거 예.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 같고요. 전 직장에서도 우수 사원으로 뽑힌 이력이 있네요. 대단합니다. 멘토님이 보셨을 때 이분 프로필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역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스펙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직무에 특화된 분이세요. 직무의 특화. 예, 딱 통일성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비서 직무는 굉장히 매력적인 좋은 직무예요. 그 최고의 경영진이 비서 덕분에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을 하신 대표님도 있고 네. 실제로 서포트를 경영 지원 업무의 최전선이거든요. 비서 업무라는 게.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이 말씀하신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봤을 때 프로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정부 산하 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임원 비서로 3년 근무했다는 경력. 네. 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아. 이 경력이면 사실은 비서 직무 혹은 총무 직무나 경영지원, 뭐 오피스 매니저, HR 네. 매니저 다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비서 직무도 경쟁률이 심한가요? 경쟁이 세죠. 왜냐면 비서가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처럼 뭐 200명 공채 이런 게 아니라 네. 한 명이죠 대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지원자는 뭐 많게는 1000명까지 몰린 적도 있어요. 특히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경쟁이 셉니다. 그리고 따로 뽑는 게 많은데 사실은 헤드헌팅, 저희 같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개가 안 돼 있죠. 예. 그리고 대표, 그 모시는 임원이나 대표분들이 네. 자기 비서가 없어서 오프닝 되어서 세상에 뭐 잡코리아 이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를 싫어하세요. 네. 그렇죠. 예, 뭐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정보가. 예, 그래서 비밀리에 추천을 뽑거나 뭐 비서 관련된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에 올려서 뽑거나 헤드헌팅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채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서 업무가 좀 회사 내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비서에서 한자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 네. 비서의 비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비서의 비. 자, 방송에서 2초가 지나면 이제 또 라디오에서는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방송사고. 방송. 그 비서에서 비면 비밀, 아, 진짜요? 비밀을 다룬다는 의미예요. 예. 영어로도 비슷하죠, 뜻이.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켜야 될 사람이라서 한국에서 좀 안 좋은 네. 그런 뭐 커피나 따르고 뭐 그 따로 커피 따르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전문직인데 비서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네. 스페셜리스트예요. 네. 그 그룹사 유명 그룹사 비서님들은 40대 후반 50대가 돼도 계속 전문성을 갖고 하듯이 근데 뭐 커피 심부름 시킨다든지 뭐 좀 왜곡된 그런 이미지로 좀 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말을 놓으시는 분도 있고 비서한테 네. 이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고치셔야 돼요.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네. 이 알겠습니다. 비서 직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비서직이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인 거라고는 많이 생각을 못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수료해야 할 공부도 엄청 많고 쉬운 일이 절대 아니네요. 네, 이 근데 비서 직무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역할과 담당했던 직무가 해당 회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질문의 의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자잖아요. 네. 그래서 자 쉽게 해석할게요. 나의 역할과 즉 비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던 역할과 담당했던 직무 비서 업무가 자기가 다녔던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당신이 다녔던 회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비서 업무인데 너 얼마나 거기서 중요한 일 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했던 업무 성과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 아니었으면 임원 그러니까 대표 비서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네. 비서에는 임원 비서가 있고 대표 비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회장, 사장, 뭐 부사장 그거 다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임원급 대표 비서였기 때문에 실제로 나 아니었으면 해결이 안 될 일을 언급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식 나열이 중요해요. 예, 왜냐면 비서 뭐 뻔하지 않냐? 뭐 보조하고 서포트하고 일 챙겨주고 어레인지하고 예약하고 아닙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갑자기 있다가 유지한 MC님이 남자 비서도 많아요, 굉장히. 네. 갑자기 인천국제공항에서 오늘 네. 콜롬비아에서 우리 거래처 4명 오는데 몇 시 온지 조사한 다음에 통역관 2명 붙여. 그렇게 그냥 딱 던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랬다가 그냥 그게 예. 큰일 나죠. 콜롬비아 큰일 가야죠. 예,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센스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야 돼요. 센스가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원자는 과연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원장님 이번 주간 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모셨던 분들은 최고 책임자이자 운영자인 만큼 조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상사를 모시는 자세에 있어 제 아버지와 같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며 비서의 가장 기본 업무 자세는 자신을 드러나지 않게 상사를 도와줌으로써 상사의 업무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곧 회사의 발전에 비서인 제 역할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보미 씨, 이건 중요 문서니까 회계하는데 각별히 신경 좀 써줘요. 또한 저는 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서 기밀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상사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동하여 상사가 저를 신뢰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일을 지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오늘 오후 미팅이 2가지인데 중간에 시간이 뜨지 않도록 20분 간격을 두고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시간의 절대량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사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인식하고 상사의 시간 관리와 낭비 요소의 제거, 새로운 시간 창출을 비서의 제1역할로 생각하며 보좌하여 상사께 업무에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일단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 같습니다. 네. 재한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센스가 일단 직업적인 센스가 대단하시고 제일 네. 중요한 게 많이 이런 일을 해보셔서 그런지 일단 업무에 대해서 그 본인의 익숙함이 딱 글에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읽었을 때 너무 네. 장문의 글이었다. 좀 오. 단문으로 끊어가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길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보미 아나운서님 말씀에 공감해요. 네. 이게 이분이 사실은 좀 실망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 왜냐면은 이거는 이 내용은 비서를 꿈꾸는 분들에게 쓰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면은 좋은 글이고 비서학 같은 어떤 서론 책 처음 표지에 나오는 여러분 비서를 임하려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보면 느낌이 이분이 3년간 비서로서 트레이닝 받았던 업무를 했기 때문에 빈틈을 안 보이고 크게 튀거나 비서는 튀면 안 돼요. 비서는 말 그대로 서포트를 하는 최전선의 어떤 네. 스페셜리스트 때문에 그런 느낌이 묻어나요. 안전하게 가는 느낌. 그리고 좋은 얘기예요, 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도 안 나오죠. 근데 자기소개서 경력자들 비서 특징이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나오면 기업의 내부 정보가 새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사례를 안 씁니다, 잘. 성향상 그렇게 돼버려요. 네. 우리 대표님이 예를 들면 뭐 대표님이 오후 2시에 어디 단란주점에 갈 때 뭐 예를 들면 접대를 했는데
가방을 안 갖고 와서 제가 챙겨드려서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씁니다. 거래처랑 로비를 하는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과 박스를 뭐 2개를 제가 대신 챙겨서 현금을 넣고 이런 얘기 안 써요. 회사에 큰 기여를 했다. 상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 썼다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쓰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무난하게 글을 썼다는 평이 네. 있었고요.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해당 경력이 지원하는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무엇입니까? 어허, 이건 무엇입니까, 선생님? 지금 이제까지 경력이 똑같은 얘기예요. 경력이 지금 입사를 꿈꾸는 회사에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건데 라고 묻는 겁니다. 무슨 이익인데 우리가 너 뽑았을 때 당신을 채용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뭔데? 라고 묻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 이게 좋은 표현이 말이 이거지 사실은 어떤 이익이 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예, 그래서 작성할 때는 비서로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어쨌든 모셨던 서포트했던 분을 떠난 배경이 반드시 나가 있어야 돼요. 예. 부정적인 얘기 쓰지 말고 네. 3가지 조언. 부정적인 얘기 쓰지 말 것. 그리고 2번째, 거기서 대표나 모셨던 분에 대한 로얄티를 자기적으로 네. 표현할 것. 3번째는 이제까지 경험들이 지금 지원한 회사에 전에 회사보다 어떤 식으로 더 기여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전략을 제시할 것. 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게 위험해요. 그저 잘할 거다. 상사가 챙기기 전에 알아서 할 거. 이건 신입 비서 때고 경력 비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 컨설턴트거든요, 비서가. 네. 내부적으로 대표한테, 임원진한테 할 수 있는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는 그런 잡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쓰셔야 돼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스타벅스와 같은 비서가 되겠습니다. 모든 고객 한 잔 한 잔의 인생을 걸고 모든 열정을 다했다는 브랜드의 대명사인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저는 이와 관련하여 비서는 마치 조직 안에서 스타벅스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차를 좋아하세요? 원두커피, 믹스커피, 녹차, 그것도 아니면 둥글레차? 비서는 상사와 내방객을 편안하게 모시면서 차 한 잔을 드릴 때도 회사의 가치를 전달한다는 자세, 고객을 응대할 경우에도 비서는 모시는 상사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마음, 이러한 것은 마치 스타벅스 회장 마음처럼 비서의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지휘 전 회장 수석 비서가 쓴 잭 웰치 다루기라는 책을 통해 한 상사를 25년 동안이나 보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자극을 받았고 비서로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리더가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비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기네요. 네. 예. 한 문장을 조금씩 짧게 끊어가면 더 명확하게 읽힐 그러게요. 텐데 예, 예.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비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조금은 요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우인가요? 한 줄에 보통 이게 종이가 분량의 가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주관적인데 어쨌든 시각적으로 2줄 안에는 마침표가 나와줘야 돼요. 최대한으로, 네. 최소한으로. 그래서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스타벅스 마케팅 쪽에 지원하는 분인가 착각해도 회장 하워드 슐츠에게다가 아까 잭 웰치스인지 잭 웰치인지 나오죠. 계속 그리고 로잔 베더 우스키 나오고 예, 그런 내용이 이런 게 되게 비서에 대한 자기 개발 서적을 너무 많이 읽고 많이 본따셨어요. 네. 내용을 비서에 대한 그런 비서로서 성공하기 성공처럼 그런 책이 많거든요. 네. 그런 내용에서 많이 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스타벅스 얘기 그리고 아까 네. 이 지나간 얘기지만 아까 조언을 못 드린 게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처럼 모신다고 일한다고 했는데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아버지랑 비즈니스 관계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금기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가족처럼 뭐 어머니처럼 모시고 어머니처럼 모시는 게 잘 모시는 걸까요, 과연? 예,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고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아까 요약 다 공감대 얻었죠. 커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3년간 경력을 쌓았으니까 취업 준비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동안 기간이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소서 관련 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읽으면서 유명 인사의 책 내용 인용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원자의 의지보다는 좀 책의 내용을 따라하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용을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신입 쪽에서 인용하는 거나 경력 쪽에서 인용하는 거나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인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인용 문제 예를 들면은 어떤 상사가 했던 얘기 야, 네가 없으면 우리는 회식도 못 할 정도야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잭 웰치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시각적으로 피곤해요, 굉장히.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양이 아니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필을 하시려면. 네. 사실 이 명언 같은 거는 자기소개서에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금이다. 금이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네.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이 좀 될까요? 제가 이 조언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방금 뭐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뭐 대인 관계는 금과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명언을 바꿔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직무 연결시키는 게 가장 어필이 돼요. 재미있고. 네. 네.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듯이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는 뭐 명언이나 그 어록들, 유명한 말들을 네. 자기 걸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좀 좋습니다. 편집 기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필이 될 수 있고 실제 면접 때 자기소개 멘트를 할 때도 많이 쓰여요. 네. 근데 누구나 아는 멘트로 시작하는 거나 네. 뻔하고 지루한 거는 역시 이 면접도 자기소개서도 결국은 대인관계의 연장선이거든요. 호감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구직자가. 그래야지 합격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오히려 깨게 될 수가 있다. 지루하게 만들 수 있고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베낀 느낌이 너무 많이 나, 갖고 오신 느낌이. 베끼지 않았겠지만. 네. 예. 그래서 이 조언을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의 특급 처방전에 이어서 이번엔 저희 차례입니다.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오늘도 역시나 뭐 보미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이분께는 드리고 네. 싶은 얘기가 몇 개 많은데 그죠? 그중에서도 네. 하나를 고르자면은 뭐 인용하지 말고 나만의 스토리를 풀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잭 웰치라든지 아까 나왔던 사례들은 네. 경영학 책에서 사례로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례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이분이 경영학 책을 딱 보고 급하게 이렇게 베끼신 게 아닌가라는 인상이 좀 들었어요. 나만의 이야기를 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서를 지원하는 그 비서 업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요약 정리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자기소개서 요약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네, 굿정리. 감사. 자, 멘토님 어떠신가요? 그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서 네. 되게 인상 깊었던 OST 중에 마마쌤 파파스가 네. 아, 그- 요약 그런 길어. 건데. 예. 인용 벌써 길어요, 예, 이게. 그 Make Your Own Kind of Music이라고 해서 너만의 길어. 음악을 예. 만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내용이 없고 그냥 비서에 대한 제너럴한 네. 어떤 리포트 같아요 좀. 네, 맞아요. 아주 못 쓴 리포트. 네. 그래서 자기의 사례를 정보가 오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 임원진과의 어떤 갈등을 해소했던 얘기든지 네. 다음 문장이 보고 싶어서 기대가 된 내용으로 좀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네. 글은 잘 쓰시는 분인데 좀 핀트를 잘못 잡으셨어요. 아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비서직 면접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입니다. 오늘도 멘토님께서 직접 예상 질문을 좀 생각해 오셨죠? 예, 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네. 비서 과정 수료하셨어요. 이번에 수료하셨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수료해서 얻은 게 뭔지 사실은 실무가 더 중요한 건 맞는데 수료하셨거든요. 수료해서 얻은 거 뭔지를 제가 여쭤보면은 본인이 아니라서 답하기가 좀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저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 짜고 한 오.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아니요. 우리 보미 씨는 언제나 애드립으로 이렇게 금방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임원 비서로 3년간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실무에 필요한 것들은 많이 익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초심을 잃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베이직 스텝부터 정말 비서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면접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자기소개서는 왜 그렇게?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볼 것 다시 같아요. 진짜 진짜로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인용 빠지니까 기가 막히네. 요약 정리되니까. 지금 예.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옛날 얘기하고 그랬으면 딱 그렇죠. 약간 감정인데 깔끔하게 예, 딱 우리 이렇게 홍기자님은 말해주시면. 인용만 안 하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아, 네, 인용을 싹 빼고. 인용을 빼고 여기 요약 정리만. 두 번째 이제 우리 그 외모가 좋으신 유재환 비서님께 네.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경력을 지금 이제 지원하면서 이분이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원비서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위험한 얘기인데 네네네. 좀 편하셨을 거예요. 일반 뭐 삼성이나 LG나 뭐 외국 기업보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 분위기가 아니니까 조금은 편했으리라 판단을, 그러니까 전제를 예. 깔고 예.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업체, 그것도 외국 기업에 지금 지원을 네. 하셨는데 네네네. 아마 이직할 때 그렇게 좋은 데로 가실 거니까 네. 임원비서로 지원하 계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대표 비서로 이제 지원하셨는데 네. 비서로서 본인이 예.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5년 네. 이상 근무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5년 뒤에 본인이 비서로서의 목표
저 같은 경우 5년 뒤에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5년이었다라는 시간. 왜냐면 비서라는 직업 자체가 요약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지만 회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밀 정보를 좀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않는 것.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뒤라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기밀 사항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그 요약 정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어렵네요, 근데 이거는. 네, 그 자기소개서 쓰신 예. 분의 스타일에 맞는 답이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좋은 말에 인용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바르고 말. 정직하신 말. 예. 평소 좀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답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되게 차분하게 답을 하셔갖고 점수는 조금 낮지만 보통 예. 때보다 그래도 만약 보수적인 면접관이라면은 합격합니다. 어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만 더 네네네, 드리자면 얼마 두 분 다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면 네네네. 제일 많이 묻는 게 그거예요. 네. 모시는 분의 네. 사규나 어떤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를 알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실제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많이 묻고. 이건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고민을 하시면 힌트를 드릴게요. 고민하면 안 돼요. 일단은 비서로서 당연하게 법학과로서. 네, 법학과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범법이라는 것입니다. 범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의 그 공식 입장에서 미안하다 이기보다는 먼저 사장님께서 범법을 하셨기 때문에 사장님의 사과문을 먼저 하시라. 그것이 우리 기업 전체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인터넷에 수많은 댓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명 기업이라면 그 댓글들을 모아서 이게 인터넷 여론이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고 계시니 이것에 대해서 진짜 뉘우치시고 사죄의 그런 진정한 자필 사과문을 올리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미 대중들이 이 범법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그리고 상황입니까? 지금 그 비서님께서 공개하실 네네네. 거예요, 세상에 다. 네, 그 제가 이미 다 까발렸을까?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왜냐면 난 당신 같은 사장을 모시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바로 이제 나가야죠. 맞는 말씀이세요. 대부분 그런 거 알게 됐을 때 그렇죠. 떠납니다. 그래야죠. 왜냐면 범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올바른 길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부정한 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떠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 없고 어떤 답을 했을 때 듣는 사람 면접관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러면 합격인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공감이 갔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채용은 좀 하기 무섭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설마 음주운전 같은 거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조금 나을까요? 답변이 아주 좀 말씀을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장 나쁜 기업은 망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바르지 않은 정도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낌없이 직원을 좀 드리고 사실대로 범법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답이 같으신 답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그쵸. 예,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선생님께서도 고민하면 안 된다. 예, 예, 그렇죠. 사실 예, 예. 고민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범법은 나쁜 것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실제 대표나 임원들이 면접 볼 때 이 질문해서 알리고 신고하겠다, 기업 뭐 바로 잡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만 뽑아요, 사실은. 실제로 잘못하신 분들도 왜냐면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아시니까. 예, 그런 분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그런 직원은 또 다른 자기보다 죄를 더 짓지 않을 테니까. 네. 죄를 지은 대표들이나 직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싫어해요, 신기하게도. 예, 다 바르게 가길 원해요. 의외네요. 예, 의외죠. 네, 일단 비서는 숨겨진 리더, 군대로 따지면 참모총장입니다. 일단 요 비서직을 희망하는 여러분 오늘 방송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 마지막으로 이 비서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비서 직무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경영지원 제너럴 일반적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회사 내부에서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조력자 역할도 하고 비밀도 지키고 내부 정보 요원의 역할까지 하면서 때로는 대표가 챙기지 못한 모시는 임원이 알지 못한 것까지 캐치해서 미리 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센스나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은 분이 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잡입니다. 그래서 조언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분이 만약에 경력자잖아요. 네. 근데 경력으로 비서 말고 다른 직무를 많이 고민한다면은 가능한 게 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희 같은 헤드헌팅 회사에 실제 HR 컨설턴트 헤드헌터로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해도 되고요. 네. 비서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느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계속 전문직으로 헤드헌터 업무를 계속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많이 네. 봤어요. 네. 그래서 전문직 같은 헤드헌터 쪽이나 실제로 또 수입차 딜러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총무나 인사 쪽으로 사무직, 일반 사무직으로 가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러려면 비서보다는 연봉이 깎여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비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경력 이직을 한다면 그런 방향이고, 예, 이분이 이제 신입직으로 경력 3년 다 접고 내려놓고 신입으로 지원한다면은 인사나 총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영 지원 쪽 있죠. 비서 업무랑 좀 유사한 그런 쪽으로는 가능하세요. 실제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근데 대부분이 다시 비서로 경력 이직을 또 하십니다. 예, 하셨던 일을 계속하게 저는 권해드려요. 네. 3년 이상 했다면 경력자기 때문에. 그래서 비서로 가신다면 이분이 토익 점수나 영어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700대고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다니면서 하셔서 회화 능력이랑 점수도 공인 점수도 올리셔서 외국계 기업의 전문 비서로 쫙 뻗어나가는 쪽으로 커리어를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외국어 능력을 조금 더 키워서 외국계 기업의 비서로 뻗어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비서 직무를 희망하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